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41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정비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법과 정비사업 제가 그 자료 정리를 오히려 그 사업 내용을 보는 게 좋은데 그 계획 수립이나 절차를 해놨는데요. 그 자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제 설명을 그냥 듣는데 생각을 비중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정비사업도 출발 단계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국토계획법부터 다 출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상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하시게 됐던 거죠. 이 과정에 여기 결정상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고, 관리계획 결정상의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및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그러죠. 바로 거기서 이제 개발 사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정비 사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내용을 지금 이제 학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전부 다 국토계획법의 관리계획 결정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토계획 그만큼 중요성이 크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의 일종으로서 이제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을 배우시게 되는 건데요. 자, 정비 사업의 연역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과거의 개별 법률상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사업을 정비법상의 정비사업으로 통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은 과거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에 있던 사업을 이제 정비법으로 끄집어 왔고, 도시 재개발법에 있던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끄집어 왔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던 재건축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정비사업으로 끄집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이라는 법률 안에 정비사업으로 통합을 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는 건데요. 이 정비사업의 특징은요, 우리가 개발사업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는 과정이고요. 정비사업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도시지역이 일정한 세월이 흘러 노후 불량성을 띄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뜯어 고치는 사업이죠. 그걸 정비사업이다라고 명칭을 쓰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의 연역을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면은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과거의 그 연역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2003년 7월 1일자로 현행 정비법상에 이제 정비사업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전의 모습이죠. 그 이전에 이제 개정 전이라고 하게 되는데 약칭으로 써놨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칭하자면 달동네 사업의 일종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현행 정비법상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제 끄집어 왔다, 그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도시 재개발법에가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정비법상의 재개발 사업으로 끄집어 왔고요. 그리고 과거의 도시 재개발법에가 주택 재개발 말고도 도심 재개발과 그 다음에 공장 재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심이라는 것은 상가, 그 다음에 공장은 이제 공장을 말하겠죠. 이런 주택, 도심, 상가, 공장 이렇게 각종의 이제 재개발 사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중에 도심 재개발과 공장 재개발 사업은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했고요. 과거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던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정비법상의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끄집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비사업이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달동네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제 정비 사업이 이제 좌절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못하게 됐을 때 이미 낙후된 동네인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대체되는 사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이 주택 재개발 사업 하려다가 실패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주거환경관리 사업,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으로서 뭐가 있느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보시게 되면 단독주택 재건축과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공동주택 재건축은 지금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이 이제 소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대체 사업으로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나타난다. 또는 뭐 재개발 사업에서도 부분적이나마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4가지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못하게 됐었을 때 이제 신설해서 이제 대체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관리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3가지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주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2가지도 여기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리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과거의 도심 재개발 상업지역, 공장 재개발 공업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서 했던 사업이라서 이것은 잠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법률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으로 명칭을 달게 됐더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게 됐던 거고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기반시설도 제대로 완비가 되어 있지 않고,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네요. 한 집 불나면 홀라당 다 동네 전체가 타버릴 정도로. 바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새로이 갖추고 건물을 좀 더 이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는 형태, 이런 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의 대상 지역은 전국에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보자고요. 청주시 탑동 제1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입니다. 모습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도로가 있고요. 왼쪽에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등의 이런 뭐 빌딩 등이 설치가 이렇게 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를 한번 이해 한번 해보실랍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위에 뭐 지붕의 모양들이 사이사이 보이는 거 보니까 분명 이 사이사이 뭐 골목길도 있겠죠. 근데 골목길이 눈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밀집된 형태라는 거죠. 뭐 청주 구도심지 모습 같은데요. 바로 이런 동네에 사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지정 요건이 이렇게 이제 법에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이걸 자체를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도 일단은 이제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동네죠.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이 사게 되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앞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그림상으로 차이가 뭐가 나냐면은 여기는 보세요. 그래도 각 집마다 나무라도 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전에 앞에 봤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땠죠? 나무 한 그루 없어요.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판잣집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 바로 그런 데 사는 사업이고, 이런 이제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동네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노성을 띄어서 이 동네 전체를 뜯어고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반시설 새로 갖추고 이렇게 공동주택 등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요. 자, 봅시다. 서울특별시 한남 뉴타운 이태원지구 재개발 사업구역입니다.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이태원지구 재개발 사업구역이다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요건이 있죠. 그래서 노후 불량건축물에서가 전체 건축물 수 대비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거죠. 아래에 해당되는 것들. 바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미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공동주택, 저층주택이 저층 아파트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기반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고층형 아파트를 짓는 형태. 바로 이렇게 하는 사업을 가지고 주택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택 재건축 사업 구역인데요. 서울특별시로 이제 강남 지역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은 이제 빨간색 여기 점선, 빨간색 선 있는 거죠. 빨간 선 있는 지역.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구역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미 그 옆에 뭐 청담 자이아파트라든지 이런 사업이 끝났고, 그 다음에 뭐 홍실 아파트네요. 이런 데는 재건축 현재 추진 중이고 등등. 여기 이미 사업이 끝나고 삼성 아이파크라고 되어 있는 보니까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을 우리가 이제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 사업에 이제 요건이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